새벽 5시면 눈이 떠진다. 어두운 부엌에 불을 켠다. 냄비에 물 올리고 김치 꺼내고 반찬 덜어놓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만 움직인다. 식탁에 앉아 기다리면 6시 반쯤 손주들이 나온다. 밥 먹고 가방 들고 나가는데 인사는 안 한다. 며느리는 7시에 나와서 커피만 마시고 엄마, 오늘 저녁은 좀 일찍 해주세요 하고 나간다. 아들은 안 나온다. 늦게 들어왔으니까.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를 닦는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게 10년 전 일이다. 처음에는 나한테 물어봤다.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애들 학교 때문이라고. 잠깐이라고 했으니까 괜찮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잠깐은 10년이 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 얼굴을 먼저 보고 밥 먹었어? 하고 물어봤다. 나는 항상 나중에 먹었다. 남편 먹이고 애들 먹이고 그 다음에 먹었는데 남편은 기다렸다.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먹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죽고 나서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 밥을 차려놓으면 각자 먹고 나는 마지막에 혼자 먹는다. 처음 1년은 괜찮았다. 손주들이 어렸으니까 안아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며느리가 일 나가니까 내가 다 했다. 며느리는 고마워했다. 명절 때마다 선물도 사왔다. 아들도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하고 좋아했다. 근데 2년쯤 지나니까 달라졌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기 시작했다. 말투가 바뀌었다. 엄마, 애들 픽업 좀 해주세요.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엄마, 청소 안 하셨어요? 부탁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3년쯤 됐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빨래 좀 따로 해주실 수 있냐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내 옷이랑 식구들 옷이랑 섞이면 좀 그렇다고 했다. 나는 대답을 안 했다. 그날부터 빨래를 따로 했다. 내 옷은 따로, 식구들 옷은 따로. 세탁기를 2번 돌렸다. 4년쯤 됐을 때 냉장고가 바뀌었다. 며느리가 큰 걸로 사서 이제 반찬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반찬을 더 많이 만들었다.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손이 아파도 만들었는데 며느리는 안 먹었다. 직접 사온 샐러드를 먹고 손주들도 할머니 이거 너무 짜요 하거나 이거 맛없어요 하고 안 먹었다. 아들만 먹었다. 말없이. 5년쯤 됐을 때 명절이 왔다. 며느리 친정에서 오라고 해서 며느리가 엄마는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물었다. 집에 있겠다고 했다. 혼자냐고 물어서 혼자라도 괜찮다고 했다. 그날 식구들은 다 나가고 나는 집에 남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장면이 나왔다.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6년쯤 됐을 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었다. 며느리한테 말했다. 요즘 허리가 좀 안 좋다고. 며느리가 병원 가보라고 하길래 누가 데려다 주냐고 물었더니 요즘은 택시 앱으로 부르면 된다고 앱을 깔아줬다. 사용법도 알려줬는데 나는 못했다. 글자가 작고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결국 버스를 탔다. 병원 가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놨다. 반찬도 꺼내놓고 국도 끓여놓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15분 걸렸다. 평소에는 10분인데 그날은 오래 걸렸다.
버스를 탔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서서 갔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기다리고 진료받았는데 의사가 허리 디스크가 좀 있다고 수술까지는 아니니까 물리치료 받으라고 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3번 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왔다. 오후 2시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할머니 밥 없어요? 하고 물었다. 아침에 해놨다고 했더니 그거 식었다고 해서 나는 다시 밥을 데웠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병원 어땠냐고 물어서 괜찮다고 했더니 그럼 됐네요. 엄마 저녁 준비 좀 해주세요 하고 말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갔다. 7년쯤 됐을 때 내 방이 바뀌었다. 원래 내 방은 안방이었다. 남편이랑 같이 쓰던 방, 햇볕도 잘 들고 넓었는데 며느리가 방을 좀 바꾸자고 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애들이 크니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나는 작은 방 써도 되지 않냐고 해서 짐을 쌌다. 옷, 이불, 남편 사진을 작은 방으로 옮겼는데 창문이 작아서 햇볕이 잘 안 들었다.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손주들 공부해야 하니까. 8년쯤 됐을 때 생일이 있었다. 내 생일.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밥을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다. 저녁 때 며느리가 케이크를 사와서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고 촛불을 켰다. 손주들이 노래를 불러서 케이크를 자르고 먹고 치웠다. 그게 다였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서 소리 안 나게 울었다. 9년쯤 됐을 때 큰일이 생겼다.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정밀 검사 한번 받으러 오라고 했다. 1년 전 건강검진에서 뭔가 나왔다고 해서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제냐고 물었더니 빠를수록 좋다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저녁 식사 때 말을 꺼냈다. 나 수술 좀 해야 된다고.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무슨 수술이냐고 물어서 설명을 했다. 크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해야 한다고. 아들이 언제냐고 물어서 다음 주라고 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작게 근데 나는 들었다. 아들이 알겠습니다. 병원 모시고 갈게요 하고 말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반찬을 다 만들어 놨다. 일주일치 냉장고 가득 빨래도 다 해놓고 청소도 해서 내가 없어도 집이 돌아가게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5시에 다 끝났다. 아들이 7시에 일어나서 엄마 준비됐어요? 하길래 준비됐다고 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했다. 병실로 올라가서 아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보호자 칸에 이름을 썼다. 간호사가 수술 과정, 주의사항, 회복 기간을 설명했는데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시계를 계속 봤다. 엄마 저 회사 가봐야 해요. 수술 끝나면 다시 올게요. 알았다고 했다. 아들이 나가고 나는 병실에 혼자 남았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하나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데 딸이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금방 끝나. 할머니가 웃으면서 괜찮아. 나 안 무서워하고 말했다. 딸이 사과를 깎아줘서 할머니가 먹었다. 나는 창문을 봤다. 수술은 오후 2시였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간호사가 보호자분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회사 갔다고 수술 끝나면 온다고 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수술 동의서는
본인이 사인하셨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다. 수술실로 들어갔다. 차가웠다. 마취가 시작되고 의사가 천천히 숫자 세어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깨어났을 때 병실이었다. 몸이 무겁고 목이 말랐다. 시계를 봤다. 저녁 6시. 옆 침대 할머니 딸이 내 쪽을 보면서 깨어나셨네요. 보호자분한테 연락할까요? 하고 물어서 괜찮다고 곧 올 거라고 했다. 7시가 되고 8시가 됐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요. 끝났다고 했다. 죄송한데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몸은 아팠지만 잠이 안 와서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 간호사들 말소리, 의료기계 소리. 나는 천장을 봤다. 옆 침대 할머니가 자고 있었고 딸은 간이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자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왔다. 9시쯤. 엄마 어때요? 괜찮다고 했다. 회복 잘하세요. 저 또 회사 가봐야 해서요. 알았다고 했다. 아들이 또 나갔다. 이번 기간은 2주였는데 그 2주 동안 아들은 3번 왔고 며느리는 1번 왔고 손주들은 안 왔다. 옆 침대 할머니 딸은 매일 와서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갔다. 나는 그걸 봤다. 퇴원하는 날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짐을 실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이 엄마 이제 좀 쉬세요 하고 말했다. 쉬라고 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쌓여 있었다. 며느리가 미안한 얼굴로 엄마 죄송한데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말했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다. 창문 밖을 봤다. 그날 저녁 밥을 차렸다.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몸이 아팠지만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돌렸다.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수술 부위가 아팠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아팠다. 그 다음 날부터 일상이 돌아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며느리는 엄마 몸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결국 내가 다 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혼자 산책을 나가서 공원까지 갔다. 벤치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옆에 할머니 하나가 앉아서 날씨 좋네요 하고 말했다. 좋다고 했다. 할머니가 혼자 사냐고 물어서 하니 아들 가족이랑 같이 산다고 했다. 좋으시겠어요. 나는 대답을 안 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나갔다. 물을 마시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아들 방에서 불이 새어 나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목소리. 나는 멈췄다. 솔직히 말해서 불편해. 아들 목소리가 뭐가? 하고 물었다. 엄마가. 항상 집에 계시잖아. 우리 프라이버시가 없어. 아들은 한참 아무 말도 안 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수술하셨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 케어해야 되잖아. 나도 일하는데. 그래도 우리 엄만데. 나도 알아. 근데 진짜 힘들어. 애들도 봐야 되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요양원 알아보자.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들이 알아볼게 하고 말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창밖을 봤는데 어두웠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을 했다. 며느리가 나와서 엄마, 커피 좀 타주세요 하길래 커피를 탔다. 며느리가 마시면서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하고 물었다. 괜찮다고 했다. 며느리가 웃으면서 그럼 다행이에요 하고 말했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그날 오후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있었다. 남편이 남긴 돈, 집을 팔면 나오는 돈,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 나는 통장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돈은 내 돈이다. 요양원은 내가 가는 게 아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했다. 원룸 하나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디냐고 물어서 바다 보이는 데라고 했다.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월세로 50에서 70 정도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이틀 뒤에 몇 군데 보러 가자고 했다. 이틀 뒤 아침 일찍 나갔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부동산 차를 타고 바닷가로 갔다. 1시간 걸렸다. 첫 번째 집은 너무 좁았고 두 번째 집은 창문이 작았고 세 번째 집이 딱 맞았다. 작은 원룸이었다. 부엌, 방, 화장실, 창문 하나에서 바다가 보였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떨렸다. 손이 떨렸는데 후회는 안 됐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했다. 아들이 들어와서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서 산책 갔다 왔다고 했다. 많이 걸으셨나 봐요. 얼굴이 빨개요. 괜찮다고 했다. 그날 밤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이불 하나, 남편 사진, 통장, 가져갈 것만 골랐는데 많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사 가는 날 아침이 왔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4시. 밥을 하고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가득 채웠다. 메모를 남겼다. 밥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데워 드세요. 짐을 들었는데 가방 하나였다. 현관문을 열고 뒤를 돌아봤다. 10년 산 집. 문을 닫았다. 택시를 탔다. 바다 쪽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1시간 걸렸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건물, 도로, 나무 점점 탁 트이면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다. 옷장에 옷 걸고 이불 펴고 남편 사진 놓고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들어왔다. 찬 냄새가 났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다. 그날 오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세요? 이사 갔다고 했다. 네? 어디요? 바닷가라고 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라고 일주일 전에 정했다고 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냥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뭐라고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 났다고 부동산에 맡겼다고 월세 나오면 내가 쓸 거라고 했다.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슈퍼에 갔다. 동네 슈퍼였는데 작았다. 계산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새로 오셨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다. 어디 사세요? 바다 보이는 원룸이라고 했더니 아 거기. 좋은데 잡으셨네요 하고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지었다. 혼자 먹을 만큼 김치 하나, 계란 하나. 먹고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
금방 끝났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웠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빠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5시. 일어나려다가 멈췄다. 밥을 안 해도 됐다. 설거지도 안 해도 됐다. 나는 다시 누워서 천장을 봤는데 이상했다. 1시간쯤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는데 아침 바다가 보였다. 커피를 탔다. 남편이랑 마시던 커피. 창가에 앉아서 마셨는데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다. 바닷가를 걸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갔다. 개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그냥 걷는 사람. 나도 그냥 걷는 사람이 됐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바닷가라고 했다. 왜요?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냥이라고 했다. 언제 와요? 보고 싶으면 오라고 하고 주소를 보냈다. 2주쯤 지났을 때 손주 둘이 왔다. 버스 타고 왔다고 해서 집을 구경시켰는데 작다 하고 말했다. 작다고 근데 나 하나 살기엔 딱 맞다고 했다. 바다를 보여줬더니 와 진짜 바다네요 하고 좋아해서 김밥 사서 같이 먹었다. 바닷가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저녁 되니까 손주들이 돌아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다. 집에 돌아올 생각 없으세요? 없다고 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엄마가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하고 물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었다고 했다. 저희가 부족했나 봐요. 부족한 게 아니라고 그냥 다른 거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2달쯤 지났을 때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 슈퍼 아주머니, 공원에서 만나는 할아버지, 카페 사장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생겼다. 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엄마, 할머니, 어머니였는데 여기서는 내 이름을 불렀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저희가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하고 말했다. 잘못한 거 없다고 했다. 집에 돌아오세요. 제가 잘할게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며느리가 잘한다고 해서 내 삶이 돌아올까? 괜찮아요. 나 여기 좋아요. 며느리가 울었다. 전화 너머로 들렸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넉 달쯤 지났을 때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평생 길렀던 머리. 거울을 봤는데 낯설었지만 나였다. 미용사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서 좋다고 했다. 5달쯤 지났을 때 아들 가족이 왔다. 명절이었다. 같이 밥 먹었는데 내가 만든 밥 작은 식탁에서 손주들이 할머니 여기서 안 심심해요? 하고 물어서 안 심심하다고 했다. 며느리가 조용히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서 괜찮다고 했다. 저녁 되니까 다들 돌아가고 나는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 몇 개 금방 끝났다. 6달쯤 지났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가 나와서 의사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다. 뭐가 좋아졌냐고 물었더니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지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해서 그렇구나 싶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혼자 왔다. 며느리랑 싸웠다고 했다. 엄마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그냥 나오신 거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오래 생각했다고 했다.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하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후회라는 게 뭔지, 근데 지금은 괜찮다고 그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1년 반쯤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서 바다를 보고 커피를 마신다. 산책을 나가서 바닷가를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는데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가끔 아들 가족이 온다. 한 달에 한 번쯤. 같이 밥 먹고 바다 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며느리는 이제 나한테 말을 조심해서 너무 조심해서 어색할 때도 있지만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다. 요즘은 뭘 하며 사냐고 물으면 별로 하는 게 없다고 대답한다. 아침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밥 먹고 책 읽고 텔레비전 보고 자는데 그게 다다. 근데 그게 좋다. 어제는 시장에 가서 생선 한 마리 샀다. 집에 와서 구워서 혼자 먹었는데 맛있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바다가 반짝였다. 햇빛에. 커피를 타서 창가에 앉았는데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으로. 나는 커피를 마셨다. 천천히. 내일도 이렇게 살 거다. 모레도. 언젠가 아들이 또 올지도 모르지만 엄마, 집에 돌아오세요 하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안 갈 거다. 여기가 내 집이니까. 저녁이 되면 부엌에 불을 켜서 밥을 한다. 나 하나 먹을 만큼. 식탁에 앉아서 반찬을 꺼내는데 하나, 둘 밥을 천천히 먹고 설거지를 한다. 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 금방 끝난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는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어두운 바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끝없이. 나는 눈을 감는데 내일도 이 소리를 들을 거다. 모레도 그 생각을 하면 안심이 된다. 이게 내 삶이다. 크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누가 부러워할 것도 없지만 내 거다. 내가 선택한 거다. 그게 중요하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진다. 평생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부엌에 안 가고 다시 누워서 천장을 본다. 밖이 밝아지는데 천천히 일어날 때쯤 되면 해가 떠 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온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